책 제목,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 먹고 여행하는 모든 일상을 상위 노출 콘텐츠로 업로드하라. 지은이, 김민주. 출판사, 디지털북스. 지은이 소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서 10년 이상의 블로그 경력으로 쌓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강사, 작가, 크리에이터 등 엔잡러로 활약 중이다. 안녕하세요. 맑은 공명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것저것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책 리뷰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책 리뷰는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책 리뷰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아서요. 좀 인텔리한 느낌도 있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만난 블로그 포스팅 비법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저자인 주민이님의 10년 이상의 블로그 운영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블로그 운영에 대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팁들이 가득했죠. 특히 키워드 선정과 활용, 사진 및 동영상 활용법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책의 전체 줄거리는 블로그 운영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고품질 콘텐츠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요. 그리고 상위 검색 노출을 위한 키워드 선정과 활용법, 사진 및 동영상 활용법 등 블로그 운영의 실용적인 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들도 소개하고 있죠. 책의 인상적인 점으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자인 주민이님의 10년 이상의 블로그 운영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블로그 운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키워드 선정과 활용, 사진 및 동영상 활용법 등의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책 200% 활용법으로는 책에 나온 모든 팁들을 꼼꼼히 실천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키워드 선정과 활용, 사진 및 동영상 활용법 등을 직접 적용해보면서 자신만의 블로그 운영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소개된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들도 적극 활용해보면 더욱 효과적인 블로그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블로그 운영의 핵심은 키워드 관리로 블로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키워드 관리예요. 이 책에서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메인 키워드는 총 조회수, 비율, 문서 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서브 키워드로 메인 키워드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또한 사용자의 행동 변화와 심리에 맞춰 키워드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도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책은 블로그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와 팁들이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보 블로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블로그 관련 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네요. 여러분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책을 읽고 난 느낌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이 책의 기본 목차에 맞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꼭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모아 남겨두었어요. 책을 읽을 때 다시 보려고 줄 그은 부분을 모아놓은 느낌으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모아두었으니 저를 찾아주신 당신께 많은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리던 나, 요즘에 블로그와 잘 맞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파트 1, 블로그의 시작. 블로그를 언제부터 왜 시작하였나요? 블로그 히스토리. 블로그의 첫 포스팅을 공개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는 이유. 네이버 메인에 걸리며 키워드에 눈을 뜨다. 파트 2, 블로그 브랜디아, 포스팅의 가치를 높이는 비법. 나는 블로그와 잘 맞을까? 내가 잘하는 주제 찾기. 어떤 주제가 인기가 많을까? 내 블로그 브랜딩 해보기. 파트 3, 블로그 포스팅이란 블로그에서의 글쓰기는 무언가 다르다. 블로그 글이 일반 글과 다른 특징. 블로그 글에도 종류가 있다. 잘 쓴 글 대 못 쓴 글, 결국 노출이 되면 잘 쓴 글. 블로그 포스팅을 잘하면 좋은 점. 파트 4, 블로그 로직과 포스팅, 점점 더 유저 맞춤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변화한 주요 로직의 역사. 더 쉬운 설명. 다이아 로직과 관련된 새로운 로직. 좋은 문서를 판단하는 중요 조건. 파트 5, 포스팅 전 준비사항. 블로그에도 준비물이 필요하다. 포스팅이 노출되지 않는 다양한 예점검. 블로거의 마인드셋. 내 블로그의 키워드 파워 파악하기. 포스팅 글감 정하기. 파트 6, 키워드 잡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술. 검색어 확인하기. 메인 키워드 잡기. 서브 키워드 잡기. 파트 7, 요즘의 포스팅 공식과 예시. 이 책만의 필살기. 요즘의 로직에 최적화된 포스팅 공식. 글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비법 6가지. 일상 포스팅 여행. 홍보글 체험단. 파트 8, 요즘의 포스팅 트렌드. 상위 노출을 더욱 확실하게. 다른 글들과의 관련도 높이기. 체류 시간 늘리기. C랭크 최적화 및 인플루언서 설정. 네이버가 싫어하는 포스팅 피하기. 파트 9, 블로그 포스팅 능력 활용. 업무와 연결하기.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활용하기. 자사 블로그 마케팅. 에필로그.
블로그 포스팅을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사계명. 프롤로그.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리던 나. 요즘에 블로그와 잘 맞다. 요즘의 검색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들의 실제 검색 스타일과 포스팅의 퀄리티에 점수를 부여하여 유저가 찾는 정보들이 가득한 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필자는 몇 달 동안 블로그 포스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하루에 한두 건씩 매일 글을 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스팅들을 보완해가며 좋은 글들을 쓰다 보니 상위 노출의 경험이 늘어났고 지수가 쌓이며 블로그는 최적화 최고 단계인 상위 1% 블로그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적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보다 쉽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로직과 함께 정보를 가득 담은 포스팅을 계속하여 발행함으로써 노출이 잘 되는 글쓰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1. 블로그의 시작. 블로그를 언제부터 왜 시작하였나요? 네이버 메인에 걸리며 키워드에 눈을 뜨다. 방문자 수 급증을 경험한 후에야 방문자들의 유입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방문자 폭등의 이유는 필자가 쓴 글이 네이버 메인 화면에 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방문자 수 평균을 3,000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인기 있는 검색어, 즉 키워드 검색 후 상위에 노출되어 있던 포스팅을 통해 많은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트 2. 블로그 브랜딩. 포스팅의 가치를 높이는 비법. 나는 블로그와 잘 맞을까? 아래의 성향 중 한 가지와도 가깝다면 블로그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가, 자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가, 센스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가, 기록하는 것을 잘하는가,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센스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주로 디테일에 집중합니다. 디테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은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세심하고 통찰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포스팅의 유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뷰글을 작성할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리뷰글은 어떤 글보다도 세심하고 정밀하게 작성됩니다. 예를 들면 IT 리뷰의 독자들은 IT 블로거로부터 예약 또는 구매를 하며 겪었던 과정부터 가격 비교, 언박싱, 디자인, 기기 작동 방법, 결함 확인, 사용기 등 세부적인 과정들을 리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심한 성향일수록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어 꼼꼼한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기록하는 것 외에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일수록 블로그 체질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았을 때 설명을 하게 되면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스팅은 언제 어디서든 검색 사용자들이 먼저 검색하여 찾아 읽게 되며 일방적인 톡백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읽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을 잘해준 포스팅일수록 독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인기가 많을까? 통계, 내 블로그 통계 블로그 평균 데이터 조회수를 클릭합니다. 분기별로 각 주제별 평균 조회수가 비교되기 쉽도록 막대 그래프 되어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주제는 그만큼 경쟁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쟁도 역시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파트 3. 블로그 포스팅이란. 블로그에서의 글쓰기는 무언가 다르다. 블로그 글이 일반 글과 다른 특징. 블로그 글쓰기가 일반 글쓰기와 다른 점. AI 로봇에 의해 평가받는다. 네티즌의 행동에 민감하다. 웹 플랫폼의 사용에 능숙해야 한다. 구어체의 말투를 사용한다.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 네티즌의 행동에 민감하다. 블로그 운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블로거들은 유입수를 늘리기 위해 네티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특히 포스팅이 상위에 노출되어야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출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포털 사이트들의 검색 로직은 네티즌의 검색 행동을 위주로 노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또한 유입된 방문자의 사용 행태에 따라 평가됩니다. 포털 사이트와 더불어 블로그는 네티즌의 행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블로그의 글은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설명문이 일종이며 글 안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쓰면서 포털 사이트에 열심히 검색을 하는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방문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블로거는 좋은 블로거로 불립니다. 블로그 글에도 종류가 있다. 블로그 글의 종류. 일상글, 정보성 글, 홍보글, 광고글. 정보성 글.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 맛집 정보, 여행 정보, 리빙 꿀팁, 경제 정보, IT 정보. 최근 블로그 지수에 가장 큰 점수를 부여하는 글은 정보성 글입니다.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보는 큰 이유는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유저들의 더 많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원하고 찾은 포스팅일수록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 상위에 노출시켜줍니다. 수익화 팁.
정보성 글은 해당 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읽습니다. 글에 달린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일상 글보다 높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 또한 높아 광고의 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상품의 가격 자체가 높고 판매 경쟁이 높은 상품의 키워드를 찾아 글을 쓰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IT 전문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블로거의 팁. 엔터테인먼트 예술. 질문.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는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홍보글과 광고글입니다. 홍보글과 광고글을 잘못 게재할 경우 검색 시 누락 처리가 되는 현상을 보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블로그 지수에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보와 광고글은 동시에 같은 키워드, 사진 내용 등으로 여러 개의 포스팅이 발행되기 쉬우므로 유사 문서로 분류되며 검색 누락이 됩니다. 네이버는 유사 문서를 대표적인 어뷰징 문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한 종류의 글만 써야 하나요? 모든 글의 종류들을 균형감 있게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상글만 적어서는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어려우며 정보성 콘텐츠만 게재할 경우에는 글감이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광고글만 올리는 경우에는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수익화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어떤 글을 주로 써야 하나요? 수익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글입니다. 그런데 광고글을 쓰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수의 하락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파워블로거들은 광고글로 하락된 지수를 정보성 글로 채워주는 전략을 통해 저품질로 떨어지지 않도록 블로그 지수를 유지하곤 합니다. 잘 쓴 글 대 못 쓴 글, 결국 노출이 되면 잘 쓴 글. 잘 쓴 글과 못 쓴 글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최신순으로 검색해 보면 좋습니다. 홍대 맛집은 조회수가 높은 초대형 키워드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시시각각 많은 글이 게재됩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블로그 글의 종류들을 다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쓴 글이란 노출이 잘 된 글, 가독성이 좋은 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잘하면 좋은 점. 경제적으로 좋은 점. 협찬 및 원고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에 능숙해진다. 사업 홍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좋은 점. 온라인 영향력이 생긴다. 웹을 다루는 기술이 생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빨라진다. 사진 실력이 좋아진다. 파트 4. 블로그 로직과 포스팅. 점점 더 유저 맞춤형으로 좋은 문서를 판단하는 중요 조건. 검색 사용자의 선호 정도 측정 지표. 방문자의 체류 시간. 방문자의 체류 시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용어로 표시되고 있으며 블로그 관리, 내 블로그 통계, 방문 분석, 평균 사용 시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평균 사용 시간을 선택한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내 블로그를 사용한 평균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의 큰 목표 3가지. 상위 노출되기, 클릭 유도하기, 체류 시간 늘리기. 파트 5. 포스팅 전 준비 사항. 블로그에도 준비물이 필요하다. 포스팅이 노출되지 않는 다양한 예점검. 포스팅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은 포스팅이 누락되었다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팅 누락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키워드 문제, 원고의 문제, 블로그 자체의 문제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남용이 되거나 상업성 키워드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포스팅이 검색 결과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최적화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예로 최적화 공부를 통해 포스팅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 블로그의 현재 크기보다 큰 조회수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목표한 키워드로 노출시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블로그는 낮은 단계의 키워드부터 사용하여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롤 압박의 사진과 글들만 늘어놓는 글. 제주여행 기록. 이번 주 먹방 일지. 대표적인 나만 보고 싶은 글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인 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아니며 오히려 방문자들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읽지 않는 글은 노출 점수를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블로거의 마인드셋. 블로그적 사고 기르기. 포스팅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떤 상황과도 연관지어 포스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 업체가 광고할 내용을 시즌 또는 유행과 자연스럽게 끼워 맞출 때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또한 포스팅 시 부족한 정보는 웹 검색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얻은 정보는 나의 언어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본인이 담당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또한 독자들에게도 글쓴이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인식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내 블로그의 키워드 파워 파악하기. 블로거의 팁. 내 블로그의 키워드 파워 점검을 위해 확인해 볼 사항. 현재 내 블로그의 인기글. 인기 글의 키워드. 각 키워드별 조회수. 작성한 포스팅이 없는 경우 조회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포스팅 글감 정하기. 15장 이상의 사진. 15장 이상의 사진을 글에 첨부하게 되면 글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자가 포스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체류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블로그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포스팅을 염두에 두고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 없다면 캡처 사진 등을 이용하거나 글과 관련이 높은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파트 6. 키워드 잡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술. 검색어 확인하기. 키워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 한 세트로서 네이버 검색창과 키워드 마스터 창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메인 키워드 잡기. 블로거의 팁. 키워드 선택 시 주의사항. 비율이 낮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내 포스팅과 관련도가 없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도가 낮을 경우 상위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고 노출되었더라도 금방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 인플루언서의 글이 대부분인 키워드는 경쟁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이 높지만 사용해도 좋은 경우. 검색 결과에 다른 상위 노출 글들을 확인해보고 게시 일자 2달 이상 전이거나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이 없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번화한 지역의 맛집 카페 키워드는 지향. 주로 광고글이 점유하고 있어서 키워드 내의 경쟁이 치열하고 특수한 검색 로직이나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낮습니다. 키워드 마스터와 다른 연관 키워드를 찾고 싶을 때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키워드 분석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블랙키위 사이트를 통해 연관 키워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브 키워드 선택하기.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 혹은 대표 키워드의 관련 키워드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도를 높여주어 노출에 유의미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의 꿀팁. 이호테우 해변과 이호테우 해수욕장과 같이 동일어의 경우 또는 검색 시 노출되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같은 장소인 경우에는 같은 키워드로 인식됩니다. 파트 7. 요즘의 포스팅 공식과 예시. 이 책만의 필살기. 요즘의 로직에 최적화된 포스팅 공식. 포스팅 전 환경 세팅하기. PC로 작업할 것. PC의 경우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색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키워드가 입력된 횟수를 카운팅하기 편리합니다. 경험이나 생각을 글감으로 사용하기. 15장 이상의 사용할 사진 분류하기. 움직임을 강조할 영상은 움짤로 만들기. 20초 이상의 영상 만들기. 영상이 없다면 사진을 이어 붙여 만들기. PC로 파일 옮기기. 제목, 썸네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제목 찍기. 제목의 조건. 30자 이내로 작성. 키워드 조합 반영하기. 메인 키워드는 서브 키워드보다 왼쪽에 입력. 키워드와 비 키워드를 적절하게 섞어줄 것. 제목 뒤 배경 사진 넣기. 제목은 총 3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통해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한 키워드들을 제목에 넣습니다. 키워드 제목에 넣음으로써 키워드와 포스팅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고 가장 왼쪽에 넣은 키워드일수록 포스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썸네일 설정. 효과적인 썸네일의 조건. 글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상위에 노출된 다른 블로그와는 차별화된 사진. 사람,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일수록 클릭률이 높음. 설명하는 글의 경우 텍스트를 사용. 소주제별로 내용 정리하기. 포스팅의 내용은 일 또는 생각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의 시점이 크게 바뀔 때마다 끊어주어 2개에서 5개 정도의 소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각 소주제별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세분화합니다. 이 과정은 글의 내용을 기획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몇 분만 더 투자하여 소제목을 만들고 기획을 함으로써 포스팅의 질을 높이고 글을 더욱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소제목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정보, 위치, 장소 태그, 주소, 영업시간, 전화번호, 주차 등 입력. 외적인 것 외관, 전경, 분위기, 인테리어, 메뉴 등 입력. 해당 주제의 주 콘텐츠 먹은 것, 논 것, 본 것 등 입력.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 넣기. 사진 첨부. 운영 정보, 찾아가는 모습, 관련 정보의 캡처 등의 사진. 외적인 것, 가게 외관, 전경, 내부 인테리어, 메뉴판 등의 사진. 해당 주제의 주 콘텐츠 음식, 경험한 것, 본 것 등의 사진. 키워드, 비 키워드를 적절하게 섞어 본문 입력하기. 본문에 사용하기 좋은 비 키워드. 여기, 이곳, 그곳, 것, 이 시기, 지금 시기, 이런 때, 이 음식. 인용구, 구분선 등 수식 사용하여 가독성 높이기. 블로그 내부 기능에는 인용구, 구분선 등의 다양한 수식 도구가 존재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인용구로 본문 내용을 강조해주기도 하고 구분선을 이용하여 가독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 스니펫 로직 등에 의하여 노출이 잘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 8. 글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비법 6가지. 웹에서 사용자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는 15에서 16포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필기체의 폰트는 강조할 때를 위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글을 필기체로 사용할 경우 글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진 트임. 사진은 가장자리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너비를 트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모바일에서도 많은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사진의 넓이를 통일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합니다. 넓이가 다른 사진들이 반복될 경우 눈에 피로감을 주어 가독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일상 포스팅 여행, 일상 포스팅 세부 순서, 여행, 사진 정리, 키워드 찾기, 글 세부 설정, 제목, 썸네일 정하기, 소주제 정하기,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넣기, 상세 정보 입력하기, 본문 작성, 수식으로 꾸미기, 다른 글과 연관시키기, 소주제 정하기, 전체적인 포스팅은 찾아가기, 둘레길 걷기, 카페 투어 순의 큰 주제로 스토리텔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에 맞추어 하위 주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본문 작성. 사진 글의 형태로 글쓰기를 반복해가며 자연스럽게 글자 수를 채워주고 키워드와 본문이 내용을 일치시켜줍니다. 작성 완료한 본문은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여 복사한 후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이용하여 글자 수를 카운트해 보았습니다. 1500자 이상만 적어도 무난하지만 해당 키워드로 작성된 다른 블로그 포스팅들의 퀄리티가 높다면 상위 노출을 위해 글자 수를 2500자 이상으로 채울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 홍보글 체험단, 체험하고 촬영하기, 일반 포스팅과 같이 찾아가는 법, 운영 정보, 공간 소개, 서비스 내용 등 방문할 순서대로 사진 또는 메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진보다 비중을 두어 찍어둡니다. 관련된 사진 촬영은 함께 방문한 상대방에게도 앞으로 블로그를 지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겪은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사진을 찍어둡니다. 주로 15장 이상이 권장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적화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는 30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길 권장드립니다. 제목, 썸네일 정하기. 썸네일. 대표 사진은 호텔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하였고 특히 사람이 출연한 사진을 선택하여 클릭률을 더욱 높였습니다. 동영상 대표 이미지와 제목 배경 사진은 대표 사진과 겹치지 않으면서 호텔의 분위기, 이용한 서비스를 잘 나타내는 사진을 선택하였습니다. 파트 9. 블로그 포스팅 능력 활용. 자사 블로그 마케팅.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을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을 노년, 신노년, 역삼, 강남역, 강남구 등으로 사무실을 오피스 등으로 치환하여 검색어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검색어를 키워드로 설정하여 포스팅들을 작성함으로써 거미줄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들만 작성하여 유사 문서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4계명. 블로그도 하나의 창업 과정과 같음을 인지하기. 포스팅은 노출되는 것이 목적으로, 노출은 즉 홍보활동과 같습니다. 노출이 잘 되는 글을 적을 수 있어야 블로그가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입시켜 방문자 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고 체험단 선정에도 도움이 되며 기타 내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상품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듯이 잘 쓰인 글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먼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책 리뷰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